직원도 어떤 회사에 물건을 투자하듯이 좀 많이 뽑았다가 좀 안 되면 또 해고했다가 뭔가 이렇게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좀 걸러내면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 같지만 100%의 모든 사람들이 불새처럼 일하는 그런 조직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성장하는데 개인은 그대로 간다면 회사는 채권자 심리가 올라가고 직원은 채무자 심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붙어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환경을 설계하는 거. 권고사직 하지 않는 조직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요. 그렇다면 권고사직 안 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권고사직한다 이런 표현은 그 사람이 없어져도 돌아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내가 없어지면 안 될 존재가 되는 것이 권고사직 당하지 않는 첫 번째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계신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이 영역 때문에 우리 회사에 공헌하는 거 그게 뭐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시는 거 중요하죠. 제가 이제 모 그룹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할 때 작은 사업부에서 큰 사업부로 이동해 갔는데요. 인계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때 대리였는데 차장님으로부터 인계인수를 받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주시더니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알아서 해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인해 그러니까 인계인수서에 제가 사인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는데 다른 사업부의 인사팀장들은 기존에 있었던 템플릿에 다 레포트를 해서 가지고 갔는데 제가 가지고 가는 것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인계인수를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백지에서 제가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수많은 어떤 지식과 노하우들, 책도 읽기도 하고요. 때로는 논문도 읽어가면서 레포트를 작성했었죠. 처음에는 야 너네 건 왜 이상해? 뭐 이런 야단을 맞다가 나중 되니까 그룹 전체에서 제가 작성한 템플릿이 더 이렇게 발전한 템플릿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그룹 본부에서 이번 자료는 김경민 팀장이 있는 사업부에서 만든 템플릿으로 다른 사업부도 다 공통적으로 하세요. 이런 말이 이제 가끔씩 나오니까 다른 인사팀장 선배들이 저를 찾아와서 야, 그 자료 어디 있는데 좀 알려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조직 내에서요. 다른 사람들, 다른 선배가 하는 방식과 똑같아지려 하지 말고 나만의 방식을 추구해서 그 방식대로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게 된다면 조직 내에 마케터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조직 내에서 디자이너가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이 나만의 영역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보고 배우는 단계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조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방식을 찾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거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만의 영역 찾는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개인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뭐 여행 회사 그러면 아마도 그 H투어, L투어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 한 회사가 이 팜투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기 자신을 광고할 때 신혼여행 분야 랭킹 1위 팜투어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여행 회사가 있지만 나머지는 내가 다 포기하더라도 신혼여행 고객들만큼은 내가 잡겠다. 뭐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디자이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디자인을 생산해내는데 내 자신이 계속 피드백해 가면서 자꾸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 반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 그게 나의 강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는 이번에 뭔가 좀 새롭게 해볼까? 이번보다는 다음번 걸 새롭게 해볼까?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피드백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변과 다른 나만의 어떤 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요. 영업, 생산, 구매, 물류, 품질, 디자인, 마케팅 할 것 없이 조직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한다면 내가 잘하는 영역은 첫 번째, 내가 자꾸 요구받는 게 거기서 옵니다. 두 번째, 내가 내 스스로 피드백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계속 내 스스로를 피드백해 감으로써 나만의 영역을 발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합니다만 저희는 언더백 경영 컨설팅 이런 회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대기업이나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컨설팅하는 수많은 경영 컨설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못해요. 아예 선언을 하는 겁니다. 100인 이하의 컨설팅 회사를 전문적으로 할게요. 그리고 그 길을 24년 동안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언더백 경영에 있어서는 가인지 컨설팅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그니처가 생기더군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만의 영역도 생기고 우리 회사만의 영역도 생기더군요. 내가 실력 있는 사람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그 첫 번째는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저는 이제 횡적 비교다라고 표현하고요.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종적 비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한 패션 매장에 지점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출을 1억을 올리고 싶었는데 매출이 6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4천만 원의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런데 그 차이의 원인을 비가 와서 그랬다.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매장들도 다 매출이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결코 발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비가 온 상황은 동일하지만 내가 과거에 경험을 해보니까 비가 왔을 때에 청바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티셔츠를 선물로 준다든지 비가 오는 상황에 방문을 하시면 포인트를 2배로 누적해 준다든지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외투를 중심으로 매장 진열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사실은 실험의 원리이고 탐구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발전시켜가는 첫 번째는요. 피드백의 방법을 알아내는 겁니다.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와 비교해서 미래에 더 잘할 방법을 찾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만의 광산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터다. 그러면 마케터로서 봐야 될 사이트들이 좀 있습니다. 기획자다. 기획자가 봐야 될 책들이 좀 있고요. 들어가야 될 세미나들이 좀 있습니다. 또는 생산 담당자다. 생산 담당자가 배워야 될 교육이 있고 협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워갈 때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광산, 지식의 광산을 발견해서 그곳으로부터 내가 얻어낼 간접 지식을 잘 마련해 두어서 그쪽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식을 공급받는 거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회사의 목표를 나의 목표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부에게 이번 해의 목표가 10억 매출을 달성하는 거예요. 라고 회사의 목표가 떨어졌다면 그것을 자기 목표화 시켜주는 겁니다. 10억 목표를 달성한다면 나는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이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시청률 10% 이상을 올리는 것이다. 회사에서 떨어졌다면 나는 시청률 10% 이상을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인 거죠. 그렇다면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단기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된다. 어떤 협력 업체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회사에서 목표가 떨어지면 그 목표 숫자만 보지 마시고 숫자 이면에 있는 나의 질적인 측면. 그걸 달성하면 나는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지?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달성해 나가는 거죠. 1억 매출을 하는 패션 지점장이다. 1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억 매출을 하려면 어떤 노하우를 가진 지점장이 되어야 되지? 발주를 어떻게 하고 진열을 어떻게 하고 판매 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내 노하우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피드백해 가는 겁니다. 솔직히 회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달성보다는 미달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다면 미달한 이유를 됐다 안 됐다 이 측면보다도 내가 판매 사원을 어떻게 관리했지?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했지? 라고 나의 지식과 노하우를 피드백한다. 이런 관점으로 나의 종적인 관리, 이 피드백 관리를 해가는 것이죠. 해고를 하지 않고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저도 이제 오너이자 경영자인데 권고사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 경영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다라고 불리우는 잭 웰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고사직의 대가였어요. 구조조정의 대가여서 중성자탄이다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이 잭 웰치에게 물었죠. 당신은 가는 데마다 사업의 구조조정을 하고 흑자로 전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과감하고 아주 그 냉혈한처럼 직원들을 잘라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잭 웰치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제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조직 전체의 모든 직원들이 해고당하는, 그러니까 사업을 망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죄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사람을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주어서 가능한 빨리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동시켜야 시간만 흘러서 나중에 그런 기회까지 얻게 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뭐 기자들이 뭐 아주 뭐 궤변이다 이렇게 하는 기자도 있었고요. 아 타당하다 이렇게 한 기자도 있었는데요. 잭엘치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데 잭엘치 이야기 중에서 제가 공감하는 게 있는데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조직은 이 망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조직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성장한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조직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그 안에서 발전하거나 노하우나 개인의 부가가치가 늘어나지 않은 채 그대로 간다면 회사는 성장하는데 개인은 그대로 간다면 이 간극이 결국은 회사는 채권자 심리가 올라가고 직원은 채무자 심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붙어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고사직하지 않는 조직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요. 회사의 성장 속도만큼은 직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시켜주고 학습시켜주고 함께 발전하도록 격려해주고 때로는 좀 자극도 시켜주고 하는 거. 두 번째는요. 권고사직을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요. 자발적 퇴사에 준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경영자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직원도 어떤 회사에 물건을 투자하듯이 좀 많이 뽑았다가 좀 안 되면 또 해고했다가 이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법 정신이거든요. 채용할 때도 이 사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채용하는 것. 또는 사업이 좀 어려워지거나 해당되는 팀의 역할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 사람들을 기왕에 내가 채용했다면 다른 영역으로 이동을 시켜주거나 재교육을 통해서 계속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것. 이런 측면들 먼저 고려할 측면이라고 봅니다. 2016년도에요. 홋카이도 대학의 하세와 교수팀이 연구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일개미들이 움직일 때 자세히 살펴보니까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한 20%에서 30% 개미들은요. 음식물을 옮기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팀이 그것을 핀셋으로 골라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20, 30%의 개미들이 또 중앙에서 놀더래요. 또 골라냈습니다. 이거를 서너 번 반복하니까 대열이 와해돼 버립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그 골라낸 개미들이 몰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다시 대열이 생기고 일하는 개미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왜 이 20, 30%의 개미들이 중앙에서 왔다 갔다 했을까는 인간이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어떤 기능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점점 커질수록 조직 내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의 메커니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저성과자처럼 보이고 뭔가 이렇게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좀 걸러내면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 같지만 사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100%의 모든 사람들이 불새처럼 일하는 그런 조직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게 늘 자기 자신을 채찍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기도 해요. 이 리차드 탈러라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팀이 연구한 게 있는데 이 프랑스에 있는 드골 공원에 남자 화장실에 이게 편말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뭐 이렇게 있지만은 청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소변기의 그 핵심 부분에다가 파리를 그려놨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파리에 아주 그냥 그 관역처럼 집중 공격을 해서 주변에 튀는 것을 방지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이 넛지 혹은 행동 경제학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로 일반화되어져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초등학교 영양사 급식 선생님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야채를 먹으세요 말할 게 아니라 급식의 맨 앞에 야채를 놓는 방식이죠. 서행하세요 라고 말하지를 않고 밑 바탕에 흰색 실선을 길게 만들어주는 측면이죠. 사람들이 언제든지 긴장하고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한 식당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홀에 나오거나 주방에 들어가거나 한 직원이 홀과 주방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당이 많은데 주방에 들어갈 때는 손을 꼭 씻어야 되거든요. 홀에 나올 때는 주방에서 이렇게 찡그린 얼굴이라 하더라도 홀 나올 때는 밝아야 되잖아요. 이거 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육하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 상 주고 안 하는 사람 벌 주고 이런 일을 했지만은 간단한 방식으로 이걸 해결을 했죠. 주방 들어가는 입구 앞에 개수대를 하나 더 설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또는 홀로 나올 때 옐로우 라인을 하나 딱 그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갈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세요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을 지나갈 때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개인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거나 조직이 구성원들 모두가 어떤 그 동일한 어떤 습관을 갖고자 했을 때는요, 큐 사인을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언제, 몇 시에는 뭐 한다. 어느 장소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칭찬 문화를 확산하고 싶은 조직, 네, 칭찬 라인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특정한 라인을 그려놓고 그 라인을 지나갈 때마다 칭찬거리 하나 생각하면서 지나가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조직 내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해도 인사 잘합시다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사무실 문 앞에 이렇게 삼각형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인사합시다 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큐사인은요, 다양한 기업을 만나는데 현장에 갔을 때 건물 1층 화장실이 저에게 큐사인이에요. 그래서 약간 일찍 도착해서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가서 그 화장실 안에서 뭐 볼 일도 보겠지만은 제가 방문한 기업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요. 그 기업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 어떤 이야기 했는지 잘 기억하고 그 기업에 제가 집중하고 고민을 먼저 하고 올라가는 게 그 기업에 제가 컨설팅을 제대로 하는 저의 큐사인이기도 하죠. 그렇게 사람이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환경을 설계하는 거, 이런 측면들 좀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의 커리어나 내 자신의 인생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어떤 특정한 전문성이나 과목을 선택하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체력 단련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야구를 할지 축구를 할지 농구를 할지 결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과 비슷해요. 이 길이 내 길인가 한 70% 생각이 들면 뛰어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내가 배울 수가 있어요. 가르쳐주는 코치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야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트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면 일단 내가 축구장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는 어떤 그 직종이나 어떤 조직이 있다. 그러면 한 70% 확신은 든다. 그러면 뛰어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조직이 부여되는 목표와 과업을 수행할 때 그것을 나의 목표로 만들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제를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 그 목표를 달성하라고 그랬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 목표를 가져보시고 내 자신을 피드백하면서 발전해 보시고, 그러다가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만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난 것처럼 권고사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멘탈 관리하시고 당당하게 만나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걸어오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지식과 노하우, 평판, 경험 자산, 성과의 기회를 쌓았는지 정리해 보시고 정리가 됐다.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 좀 알리시죠. 그러면 낮은 연결고리에서 의외의 기회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직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창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리어를 발전시켜 가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경영자 관점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윤을 내고 내가 돈을 버는 걸 뛰어넘어서 이 사회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함께하는 구성원들과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결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대표로서요. 저도 1년 내내 불세로 살거나 매년 성과를 잘 내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봤다면 저 사람 성과 못 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구간도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이나 팀을 바라볼 때 일부 어느 특정 기간 동안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빨리 판단하기보다는 컴패션의 관점에서 잠깐 기다려줄 수 있는 것, 또 기다려줄 수 있는 회사의 여력을 유지하고 있는 실력,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